1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까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때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재산 기준과 계산법을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한도로 이 금액까지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급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1인 가구분이 기존에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200만 원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총 재산이 6,200만 원이 되지만 서울의 기본재산액인 9,900만 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 재산이 4,500만 원이었던 분이 1,200만 원을 받으면 총 재산은 5,700만 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5,300만 원이므로 400만 원이 초과됩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들어갑니다. 초과된 400만 원에 대해 월 6.26%가 적용되어 월 약 2만 5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6만 5,444원 이하이니까 기존 소득과 이 2만 5천 원을 합해도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계급여가 2만 5천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재산을 계산할 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도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내고 계시던 분이 일시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서 주거용 재산으로 바뀌면 훨씬 낮은 환산율인 1.04%가 적용되어 급여 감소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산 계산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도 영향을 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과 가족이 있는 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들의 재산과 소득이 모두 합쳐져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오직 이 일시금만 받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기존 재산과 합쳐서 5,300만 원을 넘는다면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며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천만 원, 광역시 등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까지는 전혀 영향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별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지역, 기존 보유 재산, 가구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